여의도 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피디입니다. 형님, 지난 시간에 지방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일본하고 또 미국의 디트로이트, 또 이탈리아의 사례까지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뭐 더 이어서 해주실 얘기 있으세요? 있지. 사실 요즘 나한테 물어보는 지방의 나름대로 뭐라고 할까, 투자도 잘하고 나름대로 또 뭐라고 해야 돼, 돈 좀 번 사람들, 토호 세력들이라고 할게. 이 사람들이 박 교수님, 예전에 저 어디 무슨 상공회에서 강의 때 인사드렸던 무슨 대표입니다, 막 가끔 연락 와. 지방 호족들. 우리 가끔 같이 지방 갈 때도 본 적 있잖아. 너. 각 지방마다 호족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름대로 자산가들이시고, 그렇죠. 또 어찌나 또 우리를 환대를 많이 해주시던지, 그렇죠. 항상 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강연 끝나고 식사하고 바로 올라가신다고 해서 물어보질 못했는데, 이렇게 이메일 상으로 연락을 드린다 하면서 물어보는 게, 그것도 사실은 우리 학과에서 가르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이 학과에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네, 정말. 야간대학원이고 직장인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대거 많이 등록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희가 한 학기에 한 10명 정도만 뽑아요. 그래서 지지난 학교도 9명만 딱 채웠고, 내가 딱. 그런데,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요즘 지방에 폐교가 너무 많이 생긴 거야. 폐교요? 이 폐교 문제는 또 사내 두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그리고 그게 너무 쏟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 폐교가 너도 알겠지만 그래도 학교였잖아. 네. 그러니까 대로변에 붙어서 그 학교가 대부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지역의 요충지들의 그 폐교가 다 있어. 그잖아. 그렇죠. 뭐 전통시장 근처에 학교 있고 초등학교 있다든가, 아니면 근처에 사람들 잔뜩 사는데 그 복판에 초등학교 있고 그런 거거든. 그런 게 폐교가 되니 이게 부동산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 궁금한 거야. 그리고 실제 그 폐교가 굉장히 값싸게 매물로 나와. 그래서 교수님, 이 폐교를 사서 활용한다면, 또 부동산적으로 가치를 내가 만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걸 되게 많이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폐교 투자야. 폐교 투자. 너라면 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편에 강릉 가자고 했었잖아. 네. 강릉에 있는 강릉초등학교가 폐교가 돼서 매물로 나왔다 쳐봐. 네. 딱 봤더니 해안가 바로 보이는데 옆에 있고, 아이고. 또 이쪽에는 또 그 강릉시에 있는 나름대로의 부심지 중에 하나에 한복판에 있어. 그러면 그걸 네가 또 나한테 찾아와서, 형, 이거 운동장하고 건물 본관, 그다음에 신관 2개 다 합쳐서 건물 2개에다가 뒤에도 또 이상한 창고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게 단돈 얼마로 나왔어요. 형, 이거 우리 사요. 했어. 그럼 내가 이제 그러겠지. 야, 용중아, 금액은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인데 이거 사다 뭐에 쓰려고?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네. 그 다음을 물어보는 거야. 네. 넌 어디다 쓸 것 같냐? 저는 일단 학교의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큰 운동장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 게 캠핑장이나 체험학습장, 그것 같은 거 좀 생각이 떠오르네요. 넌 확실히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 실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이런 폐교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랬을 때 이걸 가장 많이 활용하려는 첫 번째가 사람들의 체험 시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게 가장 컸어. 그 중에서도 하나가 이제 글램핑 같은 거겠지. 네. 뭐 캠핑 장소고, 또 하나는 뭐다? 카페. 카페촌 같은 걸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걸로 만들겠다. 그리고 뭐 약간 또 한 가지가 요걸 약간 숙박 비슷하게 이제 시설을 바꿔서, 왜냐하면 학교들 중에서는 기숙사 시설이 있었던 데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바꿔서 뭔가 사람들이 여기서 숙박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보자, 이런 거를 했었거든. 근데 결론은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 그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은 쉽지가 않아. 네. 왜 쉽지가 않았을까?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관광객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요? 뭐 한두 명 가족 단위로 몇 팀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규모 자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재방문율이야. 한 번 왔다 갔어. 근데 그 사람들은 이색적인 것에 이색적인 체험 한 번 했네. 그리고 다시는 안 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크게 그 사업이 계속 뭐랄까요? 성장하는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 우리가 뭐 식당 같은 데 갔을 때도, 형님이랑 갔을 때도, 아이, 뭐 괜찮게 먹었는데, 뭐 또 올 때는 아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그런 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전국에 이 폐교들이 잔뜩 있을 텐데 내가 산 폐교를 내가 재활용했었을 때 차별성이 뭔지. 전국에 수천 개 폐교들이 전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게 내가 적어왔어. 카페가 첫 번째고, 네. 두 번째가 갤러리야. 갤러리. 세 번째가 공유 오피스야. 그 근처에 창업하겠다는 사람들 있잖아. 네. 뭐 혁신 농민, 청년 농민들, 뭐 아니면 뭐 새로운 신생 무슨 먹거리 창업을 영농 해보겠다. 후계자들. 그런 거 잔뜩 있다고. 그래서 그런 거. 또 숙박시설. 그다음 이런 걸로도 이용하려고 하니까 전부 여기에 귀결됐는데 그렇다면 전국의 그 수많은 폐교들, 폐교 체험 이런 거 인터넷에 접속해 봤을 때 굳이 그 수많은 곳들 중에서 나한테만 오게끔 만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 찾는 걸 먼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리고 나서 그 한 번 안 돼 또 와야 될 이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폐교 투자가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폐교의 입지는 가보신 분들은 아시면 알겠지만 모든 폐교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히 입지적으로 좋은 데가 너무나도 많아. 그러면 그걸 샀어. 그런데 그걸 사놓고 단순히 여기 재개발, 재건축 노려봐야지 폐교가 됐다는 건 그렇죠. 이미 지방 소멸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렇죠. 재건축, 재개발을 바라본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스타트업과 청년 창업이나 공유 오피스 같은 것은 말 그대로 그쪽에 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났었을 때 더 기회가 많은 건데 굳이 그걸 거기까지 또 와서 하는 건 또 이것도 맞지가 않아. 그러면 결국 문화예술 체험 시설인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더 맞는데 그중에 굳이 여기에 와야 될 이유? 재방문할 이유인데 자 그럼 재방문한 이유는 뭐다? 이게 하드웨어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건 기본꼴. 소프트웨어가 있어야 돼요. 체험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 바닷가 앞 보이는 폐교 놀이터에 우리 가족들이 텐트 치고 1박 했네. 끝이잖아. 네. 다음에 풍광 좋으니까 한번 또 올게요. 그건 강력한 게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생각 하는 거보다 훨씬 좀 귀찮아요. 그렇게 한 번쯤으로 좀 족한. 한 번쯤으로 족한 거지. 네. 진짜 캠핑에 진짜 미친 분들은 뭐 환장한 분들은 또 찾아다니겠지만 네. 다 그런 게 아니니까.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시 와야 될 이유들 뭐 아주 유치찬란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 누구네 둘째 아들을 위한 나무를 심어줬다. 그러면 몇 년 뒤에 그 나무 자라는 거 보고 그때 가져가실 수 있게끔 그게 과실수야. 이게 몇 년 뒤에 열린다 해서 본인들이 사진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그때 그 심고 간 나무 지금 이렇게 감 열렸습니다. 아니면 낑깡 열렸습니다. 이런 걸 해서 보내주면서 오시면 가져가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해 드려요 하면 이건 한 번은 더 올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럼 이건 딱 한 번. 그것도 더 올지 말지지만 그래요. 야 예전에 기억난다. 그때 우리가 얘 요만했었을 때 그 앞에서 사진 찍은 거 있는데 똑같은 옷 입고 다시 가서 얘 요렇게 됐을 때 사진 하나 또 찍자. 이렇게 해서 뭔가 우리 가끔 인스타도 이렇게 커가는 거 사진 찍는 거 있잖아. 그렇죠. 그런 걸로도 이벤트를 할 수가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면 또 뭔데? 사실 한 달에 한 번씩 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다 그럼 너무 좋지. 그래서 그게 양조장일 수도 있고 술 좋아하는 그 아재들은 간간히 와가지고 술 담궈 놓고 한 달 뒤나 뭐 1, 2년 뒤에 다시 와서 우리가 이거 술 깝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한국산 위스키라든지 한국산 와인이라든지 한국산 뭐 소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담궈서 1년 뒤에 와서 가져가 주셔도 되고 안 그러면 우리가 택배비만 주시면 보내드려요. 이것도 방법일 수는 있지. 그렇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소프트웨어를 발굴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또 좀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어려운 일이야. 예.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 이제는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폐교가 시작될 거라는 거야. 형님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서울에서 태어나서 형님 아시겠지만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중학교를 다녔어요. 알지? 서울 예. 바로 바깥에 있는 곳에서. 예, 바로 옆인데 서울 바로 옆인데
제가 중학교를 다녔을 때가요. 한 학년당 800명이니까 세 학년 2,400명 정도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제가 그냥 호기심에 궁금해서 그 학교를 이렇게 그 모 포털에다 이렇게 찾아왔어요. 찾으면 이렇게 뭐 학교 연역부터 해서 다 뜹니다. 이렇게 뭐 다 아실 거예요. 지금 몇 명 다니는 줄 아세요? 몇 명 다녀요? 저 다닐 때 2,400명 다녔는데 지금 한 280명 다니더라고요. 전교생이 한 학년이 아니라. 진짜 서울 바로 앞인데. 예. 200명. 280명. 깜짝 놀랐어요. 한 학년에 280명이라도 충격적인데 전교생이 280명이라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2,400명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와, 그 시설 다 어떻게 활용하죠? 야, 내가 더 충격적인 걸 알려줄게. 우리 그 실물투자분석학과에도 한 두세 분 거주하고 계신 동네인 압구정 현대아파트. 네. 그 근처에 대표적인 초등학교가 압구정 초등학교잖아. 예. 이 압구정 초등학교가 지금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알아? 한 학급에. 뭐 한 20명 되나요? 22명이야. 22명.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알아? 정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는 거야. 맞아요. 학교가 단지 그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이해했어. 뭔 소린지. 자, 생각을 해봐. 그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면 웬만한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들 다 거기 살잖아. 그렇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자녀분들 중에 일부가 그 초등학교를 다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한 반에 그 22명 중에 예를 든 거야. 이쪽 그 1번 학생은 무슨 그룹의 둘째 아들의 아들. 그래서 손주지. 그리고 여기는 어느 대학의 총장의 손주. 그다음에 이 뒷자리는 또 뭐 할까? 어느 종합병원의 병원 이사장의 또 손주. 뭐 이쪽은 또 또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죠. 아니, 무슨 연예인의 뭐 아들. 뭐 이런 애들이 다 있어. 그런데 그게 22명이야.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게 우리도 학창 생활 해봤잖아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학교 다 다녀보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그 22명이 전부 다 같이 등교하고 학교하는 게 아니라 그룹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3, 4명이 같이 다니고 밥 같이 먹고 끝나고 뭐 할지 같이 논의하고 또 요 3, 4명이 그렇게 하고 요 3, 4명이 그렇게 하고 군집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맨날 어머니들이 그 군집들 중에 이왕이면 공부 잘하는 애 군집에 들어가야 그래야 너도 공부 잘한다 이렇게 해서 좋은 친구 사귀도록 막 유도해서 야 니네 반 반장 우리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우리 집 한번 놀러 오라고 그래. 막 그러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22명 중에서 1군 군집이 생겼어. 그럼 그 1군 군집 5명 안에 우리가 못 들어갔어. 그래서 학교를 누구 애랑 둘만 왔다 갔다 하고 애가 점점 샤이해지고 애가 점점 내성적으로 바뀌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학교는 갔더니 그 22명 중에서 그 항상 같이 노는 그 5명 패거리가 분위기 완전 좌지우지하고 네가 그 대학병원 이사장이거나 아니면 대학 총장이거나 아니면 그룹의 총수인데 우리 손주가 얘가 왜 점점 요즘 이렇게 쪼다가 돼가냐? 자녀분들에게 물어봤어. 그렇죠. 아, 얘가요, 학교에서 지금 적응을 잘 못했어요. 학교에 그 5명의 뭐, 지네들끼리는 무슨, 블루리본파라고 만든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맨날 분위기 좌지우지하고, 그래서 얘는 그냥 조용히 그냥 있다가 온대요. 하는 걸 들었어. 계속 압구정 초등학교 보낼 거야? 아유, 고려를 해봐야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그때가 또 그 시기가 인성 발달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맞아. 우리가 뭐 빠지는 집안이냐, 이런 소리 하면서 난리가 날 거 아니야. 실제 그래서 압구정 초등학교 이 22명의 학급의 부모님들 중에선 지금 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근데 극단적으로 압구정이라는 특수한 곳으로 말을 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고민 없겠어? 그렇죠. 아니 점점 사회가 선진화되면 학폭이니 이런 것들이 잦아들어야 되잖아. 너 학교 다닐 때나 나 학교 다닐 때는 엄청 싸웠잖아, 학교에서. 그때는 뭐 야생이었습니다. 야생이야, 진짜. 야생이었습니다. 예. 아유, 나도 싸움도 해본 적도 있고, 그렇죠. 누구 싸움하는 것도 맨날 봤고, 진짜 맨날 봤는데. 아니 뭐 매일 싸웠고 특히 이제 신학기 시즌이면 특히 남중이나 남고 같은 데는 이제 그 서열 정리해야지. 수컷들의 서열 정리가 있어요. 그 매 학기 이제 초반에 예.
초반에 특히 새 학년 맞아. 초반에.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나름대로 선진화됐는데 학폭에 대한 이슈가 옛날처럼 이렇게 막 치고받고 싸운 다음에 다시 화해하고 이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네, 요즘은. 그렇죠. 완전히 무슨 계급 사회처럼 아주 독특하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집단 뭐라고 그러지 따돌림 당하고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압구정 초등학교 22명이라는 건 이미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업 말고 학교 안에서 선생님을 통한 그 학업 말고 다른 학습,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라든가 뭐 서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스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지금 운영이 쉽지가 않은 상황이야. 학교의 기능 중에 좀 사회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그렇지. 사회화 교육이라는 게.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그리고 한 학년의 숫자도 학급이 우리 때는 너 한 학년이 몇 반까지 있었냐? 저는 뭐 많을 때나 57명 있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반이 몇 개 반이 있었냐? 아, 저는 초등학교는 13반, 13반. 중학교는 16반. 나 초등학교 때 17반도 있었어. 아, 17반. 그럼 그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1반에서 지난 학년 때 적응을 잘 못했어. 예.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전혀 다른 애들과 다시 모이잖아. 예, 그렇죠. 나에게 세컨 찬스가 생기는 거야. 어. 그러니 어차피 17반이나 했으면 전교생 모르잖아. 예, 그렇죠. 그러니 친구야 반갑다. 너 몇 반이었어? 난 10반이었어. 너 10반이었구나. 난 3반이었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왜냐면 내가 지난 학년 때 좀 적응 못했던 네. 기억 있잖아. 부족했었던 뭔가를 이제 알게 되잖아. 보완한 거죠. 그렇지. 보완하고. 그러니 빨리 나도 내 절친들을 패거리를 만들어야겠다. 이것도 학습일 수 있어. 아니면 조금 더 뭔가 반을 휘어잡을 것 같은 애한테 가까이 가서 친구야, 너 집이 어디야? 같이 갈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것도 배우는 거란 말이야. 아,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한 학년이 17반이고 그러면 익명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있어. 그 작은 사회잖아요. 작은 사회니까. 근데 너무 작아졌다는 거잖아요. 그 사회가. 맞아. 이제는 5반, 4반 막 이래. 심지어는 어. 3년 내내 같은 반 하는 경우가 있대. 그것도 맞아. 네. 그래서 3년 내내 같은 반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바로 2개 반이나 3개 반 아니면 5개 반도 마찬가지야. 야, 쟤 몰라? 쟤가 2반 찌질이잖아. 뭐 이렇게 된다고. 걔 왕따 당했던 걔잖아. 하고. 그러면 걔랑 친하게 지내면 나도 그 꼴이 다니까 걔는 또 같이 지낼 수가 또 없는 선입견 거야. 생기고. 그러니 이게 정상적인 교육이 깨져버렸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익명성을 유지해줘야 되거든. 그러려면 학교에 다니는 학생 숫자의 군집을 일정 숫자 이상은 늘려줘야 돼.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무참히 늘리자는 의미가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그러니까 반의 숫자가 의미가 있어야 그래야 쟤는 또 누구야? 저런 애가 우리 학교에 있었어? 야, 4학년이나 됐는데 쟤 몰라? 이렇게 될 수 있잖아. 그걸 해줘야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이 어느 정도 높아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된다? 서울과 수도권에도 폐교가 생기겠지. 그래서 이 폐교 문제가 저 지방에서만 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조만간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생길 문제야. 만약에 서울과 수도권 뭐 압구정 초등학교 폐교됐어. 너 안 살 거야?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건 무조건 사야지. 그잖아. 예, 얼마 전에 성수동에서도 뭐 학교 폐교됐었나? 그럼 연락을 하지 그랬어. 하여튼 이거는 매물의 가치가 너무 좋잖아. 그렇죠. 서울 한복판이고. 그렇죠. 그럼 거기에는 한 2동에서 3동도 올릴 수 있을 걸? 그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건 당연히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아마 뭐 건설사들이 와가지고 사겠다고 나설 걸.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이거는 서울과 수도권의 폐교는 그냥 민간에 안 팔아. 언제 이게 금싸라기 땅으로 더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때 바보같이 국가가 그걸 그 헐값에 민간 기업에 넘겼어 이 소리 들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서울과 수도권 역할을 하는 그런 도시에 있는 폐교들은 일단 정부가 수용해서 리뉴얼을 해. 어떻게 리뉴얼을 하느냐? 공원으로 만든다든가 그 다음에 아니면 스타트업 창업단지로 만든다든가 그 반이 딱 사무실이기가 좋잖아. 너무 좋죠. 그리고 몇 학년 몇 반 그 간판이 그 스타트업 그냥 회사 간판 맡기면 되잖아. 그래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관리사무소는 우리 교무실을 관리사무소로 하면 되고. 빡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수도권 근처에 초등학교라는 건 그 교통 편의성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야. 그거 다 고려해서 입지한 건데.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스타트업들은 대부분 차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대중교통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고 자신들도 그렇게 출퇴근하니까 너무 좋은 거지. 그래서 일본은 대부분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스타트업 창업단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하냐면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같이 폐교했었을 때는 그 스타트업 창업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 초등학교 부지 본관 신관은 그 건물 그대로 유지한 채 창업단지로 하고 중학교는 민간에 팔아. 민간에 팔아서 예를 들어서 뭐 삼성물산이든 현대건설이든 아니면 대림이든 이런 데 팔아서 빌딩을 올려. 왜냐하면 압구정 초등학교 뒤는 다 맞춰놓잖아. 그러니까 그 빌딩을 올리게 해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그 중학교, 국가 가지고 있던 중학교 부지에 올라가면서 국가는 적지 않은 돈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돈으로 이 옆에 초등학교에는 스타트업을 육성해줘. 창업자건 지원해주고 5년 동안 여기서 오피스 사용하고 전기 쓰고 수도 쓰고 인터넷 요금들 다 공짜 이렇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활용하는 걸 일본이 제일 많이 해. 그래서 폐교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런 흐름들이 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약간 이제 그레이 존에 있는 게 있어. 그레이 존이 뭐냐 하면 아까 네가 말했던 우리 용중 PD가 다닌 곳도 서울 바로 바깥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슬슬 폐교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지금 벌써 서울 외곽도 빈집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거든.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사는 게 가능한 건지, 만약에 살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서 준다면 사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 그런 것들을 사실 우리 학과에서 많이 가르쳐요. 꼭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